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꺼낸 적폐청산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괴멸 후 독재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자, 어제 원로들 만났는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적폐가 청산된 다음에 협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정사법농단 이 부분은 참 타협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적폐청산하지 않으면 협치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일부 해석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분법으로 보지 말아달라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 계세요. 이분에게 오늘 우리 뉴스와이드 제작진의 김경중 PD가 실제로 옆에서 들으셨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적폐청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언론들마다 이제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네. 청와대에서 오늘 오전에 또 해명까지 이분법적인 해석이 맞지 않다. 그렇죠. 그 장관님께서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제가 들을 때도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 생각을 얘기하고 고충을 얘기한 거죠. 네, 그런 그렇죠. 것이지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말하자면 그 참석한 분의 얘기를 반박하거나 예,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무슨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부연 설명한 게 이렇게 그 맞는 그게 측면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예. 대개 왜 이제 제가 바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느낌을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거리인데, 예, 예, 그 당시 저는 느낌은 뭐 전혀 그런 걸 못 받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온 것이고 자기가 네, 이런 고충이 있다. 예, 그쵸. 이제 그런 것이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든지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상당히 완곡하고 정중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청와대가 밝힌 고민정 대변인 밝힌 내용 한번 또 들어보고요. 또 야당의 발표도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 조청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꽉 막힌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답정너 정권은 처음 봅니다. 선청산 후 협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괴멸 후 독재라고 읽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 세력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종북 좌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종북 옹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일단 그 원로들이 적폐청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예. 질문을 좀 던졌을 거고 예. 적폐청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모두 발언 비슷하게 해서 대통령이 또 그 부분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이런저런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오늘 뭐 청와대 해명이나 그리고 앞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윤여준 전 장관의 이야기가 뭐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적 불멸 현상도 일어나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적폐청산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고충을 아마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제 아마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어제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씀 중에 마무리 발언을 저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보수와 진보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상식과 실용 이런 선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 진영의 논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폐청산을 가일청으로 하겠다는 그런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상식과 실용의 선에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타협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전국으로 지금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집권 세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야당과의 대화에 대한 물꼬를 틀려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그런 노력의 하나의 전 단계로 저는 어저께 원로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원로들이 어느 특정 진영의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보수에도 몸담았던 분들도 같이 초청한 걸 보면 아마 저는 그 전 단계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예. 일단 이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저는 상식과 실용이라는 이 키워드를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정치권 상식은 뭡니까? 그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런 상식을 좀 더 상당히 조금 각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용이라는 측면 여야의 대화 타협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도 실용의 측면에서 받아서 들으면 어떨까? 취미준을 앞두고 감히 제가 한번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태근 의원,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물론 이제 청와대는 청산 없이 협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들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보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려스러운 거고 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쫙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예. 저는 차 교수님과 다르게 대통령이 이 지금 엉클어진 정치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풀라고 얘기한 거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취임사하고 원로들의 쓴소리가 똑같다고 썼는데요. 예. 어제 원로들이 한 쓴소리 내용들이 어디다 나와 있냐? 다음 주에 있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에요. 다음 예. 주가요.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선후 논란 필요 없지. 5월 10일부터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취임사 얘기입니다. 나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섬길 것이다. 보수 진보의 갈등 끝내야 한다. 그리고 반칙,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상고 처리할 것이다. 이거 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마음대로 공공기관에 밀고 들어가잖아요. 불구까지 저질러 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른 거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취임사를 보시면 돼요. 당신의. 지금 대통령실에 일자리 그 상황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지도 않는 일자리 상황판 치워버리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붙여놓고 매일같이 실천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전에 한번 경제 원로들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경제정책 기조 전혀 바꾸지 않아요. 이번에도 또 저렇게 원로들 초청해가지고 쓴소리를 들었는데 정책 전환 해달라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수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대화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경청의 자세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취임하셨을 때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이 뭔가 이것만 보고 계셔도 저런 대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박원석 의원. 아마 어제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고충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때문에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뭐 타협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협치 굉장히 좋은데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협치도 상대가 이성이 있고 그리고 협치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부 출범한 이후로 그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또 이 야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그 법 처리와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지금 제대로 된 법안 처리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국회에서 무슨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기보다 어쨌든 이 국회를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몰고 가서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성과 의사가 없는 그런 상대와 어떤 협치가 가능할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정권을 책임지고 있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장기화되면 부담이죠. 때문에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인정을 합니다만 야당은 노력할 게 없냐는 거예요. 야당은 무조건 청와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면 그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냐는 겁니다. 최경철 의원, 아까 보니까 권민정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이제 대독한 것 같은데 혹시 간담회 같은 때는 풀 기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하고 풀 기자가 모두 나오죠. 발언만. 예, 그러면은 공개는 아니죠. 협치 관련해서 모두 발언한 기자가 한 내용은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까? 예, 뭐 대변인이 다 적어서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어서 근데 왜 나오니까. 해석을 놓고 얘기들이 다를까요? 근데 이 조건이 예. 얼마만큼 강한 조건이었느냐. 예. 아니면 조건은 별로 강하지 않고 뒷말에 협치가 더 중요한 것이었느냐. 이 강조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근데 강조점에 보면 윤여준 장관님은 그렇게 앞을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하. 지금 다시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예. 그래서 오늘 그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면서 앞을 너무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예.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김정숙 여사님 말씀 빌리면 김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김을. 예, 예. 김 가장 좋아하시고 해산물 가장 좋아하신다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해산물 좋아한다고 매일 해산물만 드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기도 드셔보셔야 되고 지금 뭐 강원도에서 나는 산나물도 한번 드셔보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드셔보셔야지 또 여러 지역의 맛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하실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너무 편식을 한다. 지금 자꾸 적폐청산만 드신다, 자꾸.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제가 앞에 판넬 적은 것처럼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에서 행사할 때 보면 이 작고 조그마한 이 음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 양이 많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바람처럼 너무 한쪽에 좀 쏠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자꾸 넓은 이야기, 어제 원로들의 말씀처럼 소득주 성장 비판하면 그 얘기도 정말 적어보시고 예. 탈원전에 대해서도 어제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참석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수첩 적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바람들을 다 안고 좀 풍성한 리더십을 청와대 식탁처럼 그런 리더십을 가져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2년 차 맞아서 좀 변하셨으면 하는 것이 모든 민주당 분들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예, 여야 대변인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누구 말씀을 먼저 들어볼까요? 윤기찬 대변인. 일단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협치고요. 그것이 때로는 여당이 원하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야당이 원하는 것이 좀 많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반영해 주는 것이 협치입니다. 만나는 것이 협치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협치와 같이 언급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이제 어떤 세력 교체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적폐청산이라고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부정부패 일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세력 교체 수단으로 이런 사정기관이 어떤 부정부패 척결이 이용된다면 이것은 협치가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일소시켜 놓고 그 협치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상적인 부정부패 척결은 어느 사회나 있어야 되겠지만 예. 어떤 세력 교체를 위한 적폐청산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일단 협치의 시작이고요. 적폐청산이 저패청산, 저쪽 패거리 청산. 네,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불식을 하는 것이 이거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패청산은 윤기찬 대변인이 만든 말인가요? 네, 제가 원래 있는 단어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까? 저는 늘 그 적폐청산이 혹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세력 교체를 위한 기능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그래요? 저패청산. 까마귀가 이때 한 번쯤 울어줘도.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글쎄. 울었을 것 같은데. 예. 앤부 대변인. 저는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한 발언, 종부공호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싶어요. 지금 이 적폐청산과 협치 얘기는 저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내 정치 문제를 왜 종북으로 자꾸 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 가는 게요. 지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대한 게 다 지금 사법부로 가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이래서 사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하실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모든 문제를 지금 북한, 종북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지금 어쨌든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고 냉전 체제가 해체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주변에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 냉전 체제 남북 대결 구도에서 좀 이득을 봤던 정당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에 너무 기대는 게 아닌가. 종북 북한 말고 좀 다른 거, 신선한 예. 거, 젊은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북한이 배우다. 아니 종북 발언이다. 이게 무슨 종북하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나경원 원내대표 머릿속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인지. 예, 정태근 의원. 예, 조금 전에 사법부에다 넘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어저께 문 대통령도 이게 이제 헌법 파괴적인 것이어서 타협하기가 쉽지 않고 적폐 수사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까지의 상황은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시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3건이나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미 저 불법을 눈 감아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사람이 과거 문제로 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100명이 넘고요. 이미 받은 형량이 13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를 좀 갑작 빨리 마무리 짓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당신께서 수사 지시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사회통합으로 가냔 말이에요. 국민통합으로 가고. 저는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빨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빨리 마무리하라고 예. 이 정도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장자연 사건 수사하는 거나 김학의 사건 수사하는 게 적폐청산 수사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거 왜 진상이 안 밝혀졌냐는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국정농단이나
농단에 대한 거는 이분들을 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거를 자꾸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을 뭐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사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아라,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몰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최근에 지시한 사건이고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수사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 수사 지시를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계엄사 사건에 문건 대해서 수사 과거사 지시했잖아요, 문제에 결제도. 대해서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아니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청와대 그걸 굳이 게시판에서 왜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 이걸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요구가 아니 많습니다. 그 법무부 그거에 장관이 부응하는 하면 되죠,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근데 이게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그 사건이 보면 예를 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속한 그런 거에 대한 언급만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수사를 안 하면은 협치가 되는 겁니까? 이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거 관계 없이. 아니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한번 수사해보고 지시를 왜 안 하세요? 이거는 한번 수사가 했잖아요 이미. 수사 아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미진하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옛날에 갑질문화 뿌리 뽑듯이 한번 이렇게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하고 지금 국정농단 적폐 수사하고는 제가 보기에 연결될 사건이 아니라는 예, 것이죠. 차 교수도 한 말씀. 예. 아니 뭐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과거 정권 당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문제들에 대해서 뭐 언급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뭐 계엄사 문건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의 지시를 인해서 뭐 지금 수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지금 계엄사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한 그 결과 뭐 특별하게 그 어떤 특정 혐의를 잡아서 어떻게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기소를 한 적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수사기관이 그렇게 자신들의 자율적인 그러니까 그 결정 없이 대통령 말만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엮어 넣었겠죠. 저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계엄사 문건을 비롯해서 과거 정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만큼 특히 계엄사 문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중단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한번 파헤쳐보자. 그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러면 죄도 없는 사람을 다 잡아 넣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 왈가왈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적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수사를 더 이상 하라 말하고 대통령이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이 과거의 정치 문법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예, 토론이 좀 뜨거워지고 길어졌는데요.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없이 협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논란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은 듣기에는 그렇게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후의 문제를 논란하고 싶지를 않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이라는 것들을 당초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이 사법농단, 그 헌정농단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사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는데 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윤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문제 앞으로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빨리 좀 속도감을 내가지고 예.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 잠깐 아니, 듣고 근데 마치겠습니다. 이게 예. 그 자체가 조기에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무슨 형평성을 가려서 합니까? 잘못된 거는 밝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죄를 물을 게 있다면 묻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 뭐 여야 중간에 서가지고 이만큼은 여당에게 유리하고 이만큼은 야당에게 유리하고 이만큼은 여당 지지자를 고려하고 이만큼은 야당 지지자를 고려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날 연휴 사흘간 이어집니다. 저희는 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